안녕하세요, 국부입니다.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인 주택이 적용이 되나요? 네, 얼마든지 일시적인 주택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겠죠. 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이 종전주택이 될 거고 네. 그 분양권이 나중에 준공이 돼서 다른 또 주택으로 되면 그 주택이 다시 신규주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이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랑 맞게 되면 네.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분양권을 팔거나 뭐 분양권 주택을 먼저 팔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먼저 취득한 거, 즉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먼저 팔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 네. 분양권을 먼저 팔게 되면은 분양권은 별도로 양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당연히 과세가 될 거고요. 뭐 여담이지만 분양권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무조건 60% 아니면 70%의 세율로 지금은 과세가 되고 있어요. 네.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유념해 두셔야 할 거고요.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뭐 분양권 주택이 나중에 뭐 또 완공이 됐을 때 취득 시점에 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요 지역 뭐 요거 한번 따져야 되고 또 뭐 그 취득 기간이 얼마 또 1년 이상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만족할 때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그때도 일시주택이 적용이 될까요? 가능하죠.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바뀐 거는 2021년 1월 1일자로 네. 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에 대한 조금의 개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2021년 1월 1일자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네. 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개념 때문에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분양권을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네. 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만약에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분양권이 준공이 돼야지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네. 종전주택을 팔 텐데 네. 준공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네. 내가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3년 이내에 못 팔더라도 분양권이 준공이 돼서 주택으로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네. 그 전후로 2년의 기간 동안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그때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도록 법이 신설이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1주택자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던 사람이 받던 일시적 2주택의 거를 동일하게 갖고 온 거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권이 준공이 되는 시점, 네. 그때가 이제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제 그런 일시적 2주택의 관계를 따져서 네. 판단하게 됩니다. 아, 변호사님, 그럼 이번에는 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맞는 정답은 없기는 해요. 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보유가 네. 뭐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주택이 중과 대상 뭐 조정 지역에 있는 건지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건지,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게 또 어떤 주택인지, 또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 계속 네. 보유할 건지, 뭐 결국에 가서 증여할 건지에 대해 이게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답은 없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큰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가 지금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세법에서의 이 규제 정도는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네. 있고요. 다주택자는 가급적이면은 규제를 더 강하게 넣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소화하게끔 하는 지금 그런 일변도로 가고 있죠.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네. 계속 이런 규제의 일변도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세법은 인별과세 그리고 세대별 과세를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별과세는 우리가 소득세나 취득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별로 세금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뭐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지금 세대별로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별 과세이면서도 세대별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 같은 세대 안에서 공동명의를 하느냐, 단독명의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주택도 그렇고 그 일반적인 뭐 임대주택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좀 공동명의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동명의로 갖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세대에서 공동명의를 갖고 있으면 그건 결국에 한 채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에서는 다 같은 세대수에서 같은 주택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좀 유리하겠죠. 네. 특히 이제 양도세 면에서는 그거는 100% 인별과세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양도 차익이 커지면은 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분에서는 거의 뭐 99.9% 다 유리하게 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만약에 취득하려고 하는데 네. 이미 주택이 있는 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거는 임대주택에서는 당연히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고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기존에 다른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또 그 부수적으로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공동명의로 한다. 공동명의로 한다는 말은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 그 보유자 두 명이서 같이 소득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네.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그 각자의 보유자들이 건보료를 따로 각각 계산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소득자 밑으로 다른 부소득자의 피부양조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건보료를 조금 더 부과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역가입자에서 뭐 직장가입자를 좀 유도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공동명의로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공동명의로 했는데 아내는 그 전에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또 별도로 건보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네.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나중에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돌리려면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같은 세대 간에 뭐 양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취득세도 발생할 거고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건 좋습니다.